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한국의 무기체계는 한동안 미제 일변도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궁핍한 전후의 국가들이 군비에 투자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남아도는 힘을 가진 미국과 소련은 냉전으로 진입하면서 기존의 무기를 빠르게 구식 무기로 변하면서 재고를 밀어내기 수준으로 이성급 무기를 우방국에 공유했었죠. 그래서 1970년대까지 미국의 우방국인 자유진영의 무장은 대부분 미국의 무기를 기반으로 했었죠. 아니, 그냥 미국이 주는 무기를 공짜로 받아서 무장했었죠. 그게 비싼 무기뿐만 아니라 군복, 탄띠, 수통까지 다 미국에서 그냥 주는 걸 받아 쓰다시피 했습니다. 1990년대 한국군의 수통을 잘 보면 1940년대에 생산된 미제 알루미늄 수통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국산 플라스틱 수통이나 금속재 수통보다는 오래된 그 미제 수통이 심지어 품질도 더 좋았었죠. 1970년대 이전 자유진영의 보병 장비를 보면 거의 사람과 사단만큼만 다르지 대부분 거의 복붙하다시피 똑같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미국 1세기 장비에서 유럽을 시작으로 자국 장비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한국군도 소총, 전차, 자주포에서 이제 FA-50 경공격기부터 본격적인 전투기인 KF-21을 제작하기에 이릅니다. 전투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경제성이 있네 없네 어쩌네 하면서 이걸 사오는 게 더 싸다 어쩐다 말이 많았지만, 어쨌건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중에서 국뽕 가득 차오르는 영상, 공중미사일 발사 실험이 성공 영상이 공개됐죠. 중국과 일본, 러시아 위협에서 일단 날아오는 적기를 한반도를 둘러싼 해상에서 격파해버릴 수 있는 전력이 되어간다는 사실에 정말 뿌듯합니다. 그런데 미사일을 발사하긴 했는데 어떤 미사일을 발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차 대전부터 상대방의 꼬리를 잡고 기관총으로 격추하던 공중전은 1950년 이후에 벌써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공중전의 승패는 미사일과 레이더의 성능으로 좌우되는 시대에서 미사일 발사가 성공했다는 것을 떠나서 어떤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변수인데요. 그렇다면 KF-21이 운영 가능한 미사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1990년대) 이후 레이더 유도 미사일은 AIM-120 암람으로 전량 교체되다시피 합니다. AIM-120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진정한 형태의 BVR이 가능하게 되었죠. 아시겠지만 적외선 유도 미사일은 상대방을 적외선 화상으로 인식하고 추적해야 하는 특성상 탐지거리와 사정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거리 전투가 어려운 게 현실이죠. 아무리 성능이 좋고 격투전에 능한 전투기라도 원거리에서 적의 사거리에 들어오기 전에 한 방 때려주면 그보다 효율적인 상황은 없을 터인데, 그래서 미사일의 사거리는 길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레이더 유도 미사일은 미사일을 유도하기 위한 레이더가 전투기에 기체 장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레이더의 성능이 좋아야 했고 비용 역시 비쌌습니다. 따라서 1970년대에 개발된 적지 않은 부분의 전투기들은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없었죠. 전쟁만 나면 스타가 되는 F-16 전투기, 중동의 스타 미라지, 소련의 트레이드마크 미그-21들은 다 음속을 가볍게 넘는 전투기들이었지만 레이더 유도 미사일은 운영 기능 자체는 초기부터 없었습니다. 특히 당시의 패시브 유도 방식의 대표주자인 AIM-7 스페로우 레이더 유도 미사일은 명중 시점까지 지속적인 유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명중률에서도 그리 높지 못해 유용하지도 않았죠. 그랬던 레이더 유도 미사일이 최종 단계 자체 레이더 유도가 가능한 미사일인 AIM-120 암람이 개발되면서 그 위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미사일의 특성상 제한된 크기의 레이더는 원거리에서 적을 탐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 거리까지 모기의 레이더 유도를 통해서 접근 후 목표물을 식별하게 되면 모기는 자유롭게 이탈하고 이후 유도는 미사일의 자체 레이더로 진행되게 됩니다. 즉, 눈으로 확인 가능한 가시거리 밖에서 미사일을 쏘았을 때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명중이 가능한 미사일이라는 거죠. 명중률도 낮지 않아서 80% 이상의 명중률을 보이는 뛰어난 명중률과 최고속도 마 4라는 빠른 속력으로 전 세계 미국 우방 자유진영의 표준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역시 한국군도 사용하고 있고 초기에 사용할 수 없었던 F-16도 개량을 거듭하여 AIM-120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량이 됩니다. 그런데 카이가 공개한 공대공 미사일 분리 시험에서
KF-21이 발사한 미사일은 AIM-120이 아닙니다. 뭔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서방식 표준 미사일에 준하고 한국 공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으면서 운영 노하우까지 있는 미사일인 AIM-120이 아닌 어떤 다른 미사일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미사일 분리시험에 사용된 미사일은 AIM-120이 아닌 유럽 공동개발 미사일인 미티어 미사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쉽게 말해 미국의 목리 때문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F-35를 도입하던 박근혜 정부 시절 절충 교역의 조건으로 F-35를 도입한 대신 A사 레이더 기술을 받기로 진행했던 협상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F-35 구매에 대한 조건인데 1년 만에 미국이 뒤집어버린 거죠. 그 기술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기술이 아니라 차세대 한국 전투기 KF-21의 핵심 기술인데 미국이 그냥 뒤집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보 같은 게 우리는 법적 의무도 없이 계약을 했다는 데 있죠. 미국이 안 주는 이유는 안보상의 문제라는 건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미국의 속셈이었습니다. 어쨌건 그런 바보 같은 협상을 하고 F-35가 도입되게 되는데 한국은 또 이런 상황에서 A사 레이더를 자체 개발해버립니다. 이것도 무슨 능력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국 내 방산 기술로 개발을 해내게 되죠. 물론 유럽의 도움을 받긴 합니다. 그런데 레이더가 만들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투기에 달리는 첨단 무기 체계는 소프트웨어적인 통합 작업이 필수적이죠. 쉽게 말해 레이더가 인식한 표적인 미사일의 표적으로 인식시키고 추적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미사일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은 통상적으로 미국 기업이 개발한 레이더가 아닌 경우 미국제 미사일에 대한 통합 작업을 허가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미국이 KF-21 개발을 위한 레이더 개발을 허가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에 표준에 가깝던 최고의 성능을 가지던 AIM-120 미사일에 대한 통합을 불허하면 한국이 아무리 만들어도 A사 레이더는 무용지물에 가깝고 그 미사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국제 레이더를 써야 한다는 셈법이 뒤에 깔려 있었던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시사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아주 치밀한 하나하나의 분석과 기술의 개발 방식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미국의 방해를 넘어서 KF-21을 완성되는 형일 때까지 끌어온 우리의 기술과 그의 중요한 역할을